바이브 코딩을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코딩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멀쩡히 작동을 하는 것 같다가도 그 실상을 파악하면 사실 에러가 나곤 합니다. 이게 사실 바이브 코딩을 통한 결과물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는 API 연결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런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초보자분들은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시겠죠.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노션, 유튜브, 디스코드, 깃허브 이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앱에 단순하게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연결이 끝나버리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정말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근데 이게 바이브 코딩에서는 아직까지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본론에 앞서서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랩플릿의 대시보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랩플릿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브 코딩 툴 중에서도 되게 신기한 기능들을 많이 출시하는 앱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새로운 기능이 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앱들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로그인을 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간단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해야지 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지 또 좋은 반응을 얻을지. 그래서 유튜브 연결을 보시면 내용 중에 채널 통계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채널 통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제가 직접 따와 가지고 연결을 복잡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단순하게 유튜브에 로그인만 한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인인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연결을 해서 제 채널의 통계를 쭉 살피게 하고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AI한테 추천을 받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인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커넥트 유튜브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연결이 될 테니까 거기서 로그인을 해 달라라고 합니다. 밑에 컨티뉴 투 유튜브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제 채널로 연결이 되고요. 이 래플릿에서 어떤 거에 액세스를 할 수 있을지 항목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웹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우선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분석 보고서 조회 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연결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계속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커넥션이 완료가 됐다라고 뜨면서 위에 가시면 유튜브가 연결이 완료가 되면서 이 커넥션 스테터스가 액티브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홈으로 가서 제가 한번 웹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적어줬는데요. 제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한 이후에 어떤 콘텐츠를 앞으로 만들면 좋을지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콘텐츠 추천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어떤 콘텐츠들을 몇 번씩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웹앱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하단에 웹앱을 선택을 해주고요. 스타트 챗을 눌러서 한번 어떤 웹앱을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랜 단계를 하고 있죠. 유튜브 콘텐츠 분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인테그레이션을 확인을 하니까 랩플릿 인테그레이션, 즉 커넥터에 유튜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단에 작은 팝업이 뜨면서 "유튜브와 연결을 승낙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컨티뉴 하겠다."라고 버튼을 클릭을 해 주고요. 자, "유튜브 연동 승인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콘텐츠 분석 및 추천 앱 계획을 제안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플랜이 나오는데 유튜브 API 연동으로 채널의 모든 영상 데이터 자동 수집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저희는 유튜브를 커넥터로 연결을 시켜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거 여기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4주 콘텐츠 캘린더를 생성을 하겠다. 이후에는 계획표를 만든 다음에 구글 캘린더까지 연동을 시켜서 이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두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첫 번째 결과물은 랩플릿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 에이전트 기능도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춰서 에이전트가 디버깅도 하고 전체적인 앱을 쭉 만들어 주는 겁니다.
20분 이상 걸린다라고 하고요. 우선 요 기능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우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결과물의 디자인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고 한번 어떤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 줄지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제가 방향성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이 완료가 됐으면 가장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설명해 주는 팝업이 뜨는데요. 이 왼쪽은 레플릿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코드에 변화를 주는 공간이고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던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인테그레이션, 이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사실 보안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레플릿 같은 경우는 보안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현재 만들어지는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앱이 완성이 됐으면 우측에 퍼블리시를 눌러서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드를 만들어서 내가 따로 배포를 해야 됐다면 레플릿을 사용하면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제가 3분 전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결과물을 거의 다 만들어 줬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현재 에이전트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완성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이 뷰 프리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예시 데이터가 들어간 이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도 만들어 줬고요. 대시보드에서 주제별 평균 성과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영상이 고성과였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콘텐츠 계획을 눌러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고성능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깔끔한 색감도 괜찮고 레이아웃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레플릿으로 돌아와서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기능을 추가해 달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추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앱 계획서를 보면 인테그레이션에 유튜브 당연히 있었죠. 네, 왼쪽에 오픈 AI가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만들 앱이 AI 앱이기 때문에 AI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챗GPT를 쓸 거라는 겁니다. 레플릿에서 커넥터를 새로 출시하긴 했지만 이렇게 API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해당 키를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오픈 AI로 가서 API 키 만들어주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레플릿 키라고 이름을 만든 다음에 바로 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카피를 해주시고요. 레플릿으로 돌아와서 이 밸류에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API 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카운트 시크릿에 저장하겠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주 쓰실 거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장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좀 자주 쓸 것 같기 때문에 애드를 하도록 하고요. 자, 밑에 기능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앱을 업그레이드를 해줄 겁니다. 보면은 유튜브 연동을 해서 실제 제 채널 데이터, 성공 지식백과 채널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결된 오픈 AI로 주제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캘린더까지 완벽하게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레플릿의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중간에 따로 프롬프트 입력 없이 처음에 한 줄 입력한 프롬프트로 모든 결과물들을 끝에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 결과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대시보드에 제 채널에서 가져온 정보들이 잘 들어가 있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댓글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평균 성과도 나타내 줬는데 챗 GPT가 AI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화가 두 개나 있습니다. AI 영상 제작 자동화도 많은 참여가 있었고 코딩과 관련된 AI 자동화도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서 주제 분석을 보면 어떤 주제와 어떤 키워드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좋은 조회수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엄청난 웹앱이 레플릿의 간단한 액션으로 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코딩을 할 줄 모르더라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흥미로웠던 디버깅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이 레플릿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모든 스텝을 하나하나 스스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그 에러가 고쳐질 때까지 다시 반복을 하고요. 이게 똑같은 화면이 나오더라도 진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혹은 오류가 나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추가한 기능 중에 우측 상단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컬러까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추가만 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한 다음에 두 번, 세 번 직접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왼쪽에 콘텐츠 계획을 가면 지금 이렇게 각 날짜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은지 추천을 해 줍니다. 1주차도 있고 2주차, 디자인이나 AI 코딩 같은 주제도 올리라고 추천해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이 연속성 있게 올리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번에 이 AI가 주는 결과물을 가지고 콘텐츠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할 줄 아시면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막상 직접 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쯤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셨던 웹앱이 만들어지기까지 23분밖에 안 걸렸어요. 심지어 제가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줘 했더니 모든 거를 다 추가한 건데 그만큼 레플릿의 에이전트 기능이 역대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글 캘린더에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죠. 이 인테그레이션 커넥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서 모든 커넥터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구글 캘린더를 찾아주도록 합시다. 네, 구글 캘린더가 있죠.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커넥트를 눌러주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연결할 때와 똑같이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구글 어카운트를 입력을 해주고요. 요거는 여기서도 레플릿이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전부 선택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계속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유튜브 연결할 때 액세스를 하나만 줬는데 거기에 추가로 유튜브 계정이라는 액세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가를 해줘야 앱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까지 커넥트를 완료를 해줬고요. 자, 연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레플릿에 구글 캘린더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통합을 한다고 하죠. 자, 보면 세 가지 작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레플릿에 구글 캘린더 통합으로 안전하게 인증을 한 다음에 생성된 콘텐츠 계획을 바로 구글 캘린더에 자동 추가하고 이제 캘린더 페이지에는 구글 캘린더의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정말 빠르게 코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에이전트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바이브 코딩에 대한 장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연결 부분이라던가 혹은 보안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에이전트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바이브 코딩은 들어는 봤는데 내가 시작을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플릿에서 신기능이 나온 겸 이 기능을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가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플랜이 있는데 우선 처음 가입하시면 무료 기능으로 바이브 코딩이 이런 느낌이구나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실 경우는 팀 플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아마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레플릿 코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레플릿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연결이나 보안 이런 부분에서도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월별 플랜은 당연히 더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오래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간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링크로 가입하시면 10불 추가 혜택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게 레플릿이 좋은 게 기능을 만든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기능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해야지 유저한테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AI가 스크리닝을 하고 있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신기능을 새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바이브 코딩 툴과는 확실히 다르다. 진심으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AI를 단순하게가 아니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전문가답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플릿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을 안 해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체크도 두 번, 세 번 하고 있죠. 자, 테스트가 성공을 했고요.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검토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AI가 해줍니다. 그만큼 결과물을 받았을 때 에러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고요. 콘텐츠 계획을 가면 중복들을 없애준 모습입니다. 훨씬 더 좋아졌네요. 자, 이제 여기서 구글 캘린더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구글 캘린더 동기화 완료됐다면서 캘린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번 캘린더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상들을 만들어 줬는데 자, 이제 구글 캘린더에 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캘린더에 일정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0월 10일 일정이 나와 있고 13일 일정 그리고 15일, 17일 이렇게 웹앱에서 말한 스케줄에 맞게 구글 캘린더에도 연동이 잘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래플릿의 신기능을 활용해서 같이 바이브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 신기능들이 정말 강력해서 그런지 한층 더 쉽게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링크로 가입하시면 10불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70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